또 벤턴급을 넘어서서 전체급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그래플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래플링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플링 능력에 비해서 좀 타격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저메인 스털링의 기록 중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기록이 유효타 기록이 있는데, 알저메인 스털링이 1600여 개의 유효타로 벤턴급 역사상 가장 많은 유효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유효타 개수를 보유하려면은 단순히 뭐 그래플링을 통해서 넘겨서 그라운드에서 파운딩만으로 이 정도 기록을 가지긴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이 스탠딩에서도 준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탠딩과 그라운드 이 두 영역에서 골고루 타격을 맞춰서 많은 유효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시간에는 알저메인 스털링의 타격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 알저메인 스털링의 타격 중에서 어떤 능력이 특별한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저메인 스털링이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펀치도 꽤 괜찮고요, 킥도 괜찮고 엘보와 니킥도 곧잘 쏴줍니다. 이 말인즉슨 거리가 다양한 MMA에서 각 거리별로 쓸 수 있는 그 타격 기술은 알저메인 스털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 정도의 그래플링을 갖춘 선수가 킥만 잘 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이제 MMA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는 이제 존 존스가 있는데, 존 존스 같은 경우에도 복싱 능력이 예전에 처음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가 강력한 그래플링과 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털링도 역시 존 존스 못지않은 그래플링과 킥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피닝 계열과 같은 병칙적인 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알저메인 스털링이 다양한 본인의 그 전략 전술 또 구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의 또 타고난 그 신체 사이즈를 또 둘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알저메인 스털링이 키는 170으로 큰 편이 아니에요. 상체 팔 리치 같은 경우에는 180cm고요. 그리고 다리 리치가 99cm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과 동체급인 벤턴급에서 장신의 타격가로 잘 알려져 있는 코리 샌드하긴 같은 경우에는 리치가 상체 리치는 177로 오히려 알저메인 스털링보다 짧고 다리 리치는 101cm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또 쇼노말리 같은 경우도 상체 팔 리치가 182cm, 또 다리 리치가 101cm입니다. 코리 샌드하긴과 쇼노말리 모두 키가 180으로 알저메인 스털링과 키가 10cm가 차이 나는데 팔 리치와 다리 리치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만 가지고 있으면은 타격에서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본인의 그 타격에서의 공격 옵션과 그래플링 능력을 잘 섞어줍니다. MMA에선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뭐 레슬링도 있고 주짓수도 있고 뭐 복싱도 있고 킥복싱도 있고 이렇듯 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는데, 분야마다 9점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잘 섞지 못하는 선수보다는 7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들을 잘 섞는 선수가 더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속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축구로 따지면은 발이 빨라요. 뭐 주력도 빠르고 정적인 상황에서 발밑도 좋은 선수인데 공을 빠르게 치고 달리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드리블이 삑사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되게 잘하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뭘 물어보면 그냥 바로 나와. 이게 뭐냐면 이건 이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네가 가진 지식을 잘 풀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써보다 이러면은 문장력이 약간 떨어져서 이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알저메인 스털링은 이거를 잘 섞으면서 활용을 해주는 거죠. 알저메인 스털링의 이런 능력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또 알저메인 스털링만의 기술이 있는데, 알저메인 스털링이 애용하는 이제 콤비네이션 중에 테이크다운을 실패하거나 테이크다운 페이크 이후에 스피닝 엘보를 던지는 동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이크다운 뭐 실패하고 또는 또 이제 페이크 이후에는 어퍼컷이나 니킥 같은 그런 공격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이크다운 그 동작 자체가 신체의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하는 즉 이제 밸런스, 이 공격 이후에 밸런스를 다시 잡는데 좀 어려운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니킥이나 퍼컷 같은 이제 간결한 공격을 하는 건데, 알저메인 스털링은 테이크다운 이후에도 획이 큰, 몸의 그 중심 이동이 큰 스피닝 엘보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본인의 기술력이 있어서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제 백스핀 엘보라는 공격이 날아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타를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카운터를 넣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라오는 게 순간적으로 보여도 피할 수밖에, 그냥 단순히 이제 피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본인의 그 리듬이나 패턴이 약간 깨지게 되면서 스털링한테 그 기세를 또 뺏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만 보더라도 알저메인 스털링이 연계 능력과 기술력,
이 창의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저메인 스털링의 다양한 공격 옵션만큼 그 이상으로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알저메인 스털링의 이 스텝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부지런히 밟아줄 뿐만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 그러니까 스탠스 스위치가 가능해요. 왼손과 오른손을 넘나드는데 이거를 이제 스텝을 활용하면서 경기 중간중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바꿔줍니다. 이거 바꿔줄 때도 뭐 전진 스텝이나 후진 스텝으로 단순히 바꿔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이드 스텝, 킥과 펀치 중에 연계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읽기가 어려운 거죠. 또 알저메인 스털링 하면은 그래플링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게 변화무쌍한 그 경기 중 상대에 대한 그 맞춤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이런 스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서 뭐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저메인 스털링이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게 페드로 무뇨즈와의 경기가 있고요. 빨리 끝나긴 했지만은 인파이팅을 펼친 대표적인 경기가 이제 코리 샌드하겐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알저메인 스털링의 스텝과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알저메인 스털링이라는 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이 경기를 보면은 다른 선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텝에 대한 활용법이 완전히 다르고, 그걸 통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저메인 스털링 이 스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격에서 뛰어난 능력, 또 역시나 이걸 통해서 본인의 장기인 그래플링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알저메인 스털링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도 일단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선수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나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비해서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챔피언에 등극했던 페트리안과의 1차전에서는 상대방 페트리안의 그 반칙 니킥에서 어부지리로 좀 챔피언에 등극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뭐 3번의 방어에 성공은 하기는 했지만은 3번의 승리 중 2번이 2대1 스플릿 판정 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 평가절하 당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알저메인 스털링이 지금 현재 9연승이거든요. 근데 이 9연승은 UFC 벤텀급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입니다. 그리고 알저메인 스털링의 알저메인 스털링이 지금까지 3차 방어에 성공했는데 3차 방어 기록도 UFC 벤텀급 역사상 최다 방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UFC 벤텀급에서 2번의 챔피언에 올랐던 TJ 딜라쇼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어가 최대 기록이고요. 또 TJ 딜라쇼와 함께 2번의 챔피언에 등극했던 도미닉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어가 최고 기록입니다. 물론 도미닉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WEC 시절과 합치면 4차 방어 기록이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WEC 기록을 합쳤을 때고요. 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러면은 이거 헤난 바라오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실 또 매니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헤난 바라오 같은 경우에도 3차 방어에 성공은 했어요. 근데 3번의 방어 중 2번의 방어가 이제 잠정 챔피언으로서 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FC 벤텀급 역사상 정규 챔피언으로서 공식적으로 가장 긴 방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저메인 스털링이에요. 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유타 기록, 또 벤텀급 역사상 최다 승리 기록, 뭐 최다 방어전 기록, 이것만 보더라도 알저메인 스털링이 지금 뭐 현재 챔피언으로서 뿐만 아니라 벤텀급 역사상 최고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